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장희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희진입니다. 네, 장희진 캐스터 오늘 굉장히 방긋 활짝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간밤에 또 뉴욕 증시가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우지수는 좀 미비하게 오르긴 했지만 나스닥이 좀 상승세를 주도했죠?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상승폭이 컸는데요. 그래서 15,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간 나스닥. 아무래도 중국 관련한 테크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한눈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은 좀 컬러가 얼룩덜룩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좀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대형 기술주도 그렇게 나스닥 지수가 올랐는데 대형 기술주가 아주 싱그럽거나 이렇지는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중국의 기업들이 조금 상승세를 주도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S&P 500 맵에서는 조금 그런 싱그러운 초록색이 확인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어제의 상승세가 가장 컸던 백신 기업들도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좀 금리 때문일까요? 이제 금융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준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내일 이제 한은에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여부를 좀 굉장히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종목별로 그다음에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섹터별로 한번 볼까요? 네,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성적이 좋았던 섹터는 바로 소비순환재였습니다. 2%대의 강세를 가져갔는데요. 여기는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시겠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여행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조금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앞서 국제문 전문가께서도 리오프닝주,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상승세가 좋았던 섹터로는 에너지와 기초소재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11개 섹터 중에서는 총 7개의 섹터가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나머지 4개의 섹터도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함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다시 맵으로 돌아와서 역시 가장 싱그러운 초록색이 돋보이고 있는 이 소비순환재 섹터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대장주인 자동차나 이쪽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갔다라기보다는 여행 관련 섹터가 이렇게 초록불을 좀 면적은 작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저희가 맵에서 짚지는 않았지만 어제부터 계속해서 여행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여행 관련 그리고 항공사 sek터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종목별로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킹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4%대의 탄력을 받으면서 2,2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조금 변동성이 온 뒤에 그래도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카니발도 살펴보겠습니다. 카니발 살펴보시면 역시 4%대의 탄력을 받았는데 역시나 그래프가 조금 유사한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좀 더 강했다가 후반에는 그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르웨이안 크루즈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초록불이 켜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이 맵을 조금 더 저희가 올리면 편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요거를 살펴보시면 지금 소비순환재가 사실 종목별로 많이 엇갈렸지만 여기 여행 관련 그리고 리조트와 카지노 그리고 호텔 관련 섹터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굉장히 2%대, 3%대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라스베가스 샌즈와 힐튼 그리고 메리어트, 대표적인 호텔 종목이죠. 네. 이 종목들까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힐튼이 확인되는데요. 3%대 강세 속에 12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메리어트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2%대 탄력 받으면서 13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또 국제문 수석 매니저께서 또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호텔 신라와 또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카지노, 그다음에 면세점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확인해 보신 것처럼 호텔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호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호텔을 이제 묵는 경우도 있지만 에어비앤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에어비앤비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저희가 3분기 관련 전망을 네. 전해드릴 때는 3분기에는 오히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그 가이던스가 약간 둔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CEO의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맵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아무래도 저희가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약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테크 섹터에 속해 있는데요. 어제 정규장에서 9%대나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 CEO가 아프간 난민 2만 명을 무료로 수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CEO는 이제 행동에 좀 나서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길 바란다라고 발언을 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네,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비앤비 관련한 종목 또 주가까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이어서 우리 또 베스트바이와 또 관련한 또 아마존 이런 쪽도 섹터별로 해서 또 종목을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구석구석 조금 작은 종목들을 많이 살펴보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아무래도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지금 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폭을 도하다가 어제 정규장 거래에서는 8%대의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분기에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네, 이제는 아마존이 월마트를 이겨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완전히 나오는 것 같던데 아마존도 주가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네, 아마존은 뭐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앞서서 많은 탄력을 받은 종목들을 보여드렸다 보니까 1%는 별로 강하지 않은데?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CEO 관련해서도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백악관의 사이버 보안회의 임원진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 뭐 소식통은 밝힐 수 없다. 아직 조금 비밀스러운 단계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마존의 힘을 보태주는 소식이었고요. 아마존은 정규장에서 3,30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대장주인 만큼 뭐 주가의 움직임이 큰 폭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까지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뭐 테크 기업주, 뭐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좀 좋았다는 것 함께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또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맵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엇갈리면서 큰 상승은 아니었다. 하지만 1% 안쪽에 그런 상승세를 가져갔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글과 애플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와 관련된 이슈가 좀 전해져 있는데요. 어제 우리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또 구글 독점 방지 법안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구글과 애플이 어떤 독점적으로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인앱 결제를 강제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이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한국에서의 인앱 결제법 저지를 이렇게 좀 해달라, 좀 저지해달라라고 촉구하고 로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미 정부가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그래, 막 니들 말 들어줄게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당국에서도 어쨌든 독점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구글은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강세 속에서 2,82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애플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도 함께 보시죠. 네, 애플은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국내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8월 24일 어제죠. 네. 팀쿡 CEO가 취임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딱 날짜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팀쿡 CEO의 성적표라고 할까요? 관련 소식들이 조금 전해져 있습니다. 애플은 팀쿡 CEO가 취임하고 나서 수익 모델을 다양화하면서 매출이 3배가 증가했고 주식 가치는 17배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애플의 주식을 사신 분은 연평균 주식 수익률이 32%가 넘어섰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된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네,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네. 10년 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내려놓고 이제 팀 쿡이 이제 CEO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
그때 당시 애플을 샀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네, 연락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애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또 오늘의 이제 나스닥의 주 흐름을 좀 많이 가져간 거죠. 중화권 기업들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중화권 기업도 준비하셨죠? 네, 사실 뭐 테크 섹터가 좀 상승세가 있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S&P 500 맵에서 저희가 지금 테크 섹터를 크게 살피지 않았습니다.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희가 항상 주목하는 반도체 섹터의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종목별로 계속해서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는 중화권 기업들이 조금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주셨듯이 뭐 막 20%, 네. 10% 넘게 급등세를 가져가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주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탄력을 보였던 기업, 핀듀오듀오가 가장 큰 좀 탄력을 보였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무려 22%나 급등세를 가져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9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화권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기업 관련 규제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서 이게 기업을 무작정 때리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에 의해서 규제가 이루어지는구나. 오히려 투자자들을 조금 더 안심시키고 좀 더 이해를 돕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매수세가 많이 유입하면서 급등세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징둥닷컴도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징둥닷컴 확인해 보시면 역시 14%대나 탄력을 받았는데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다가 오히려 마감 전에 확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바바라고 써 있는 네. 알리바바죠. 알리바바죠. 네. 네,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리바바, 바이두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다 같은 흐름입니다. 중국의 기업 규제 지침이 명확해지니까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6%대의 탄력을 받으면서 알리바바는 17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장 초반에 좀 더 강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두 확인해 보시면 8%대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다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더 강했다가 장 후반에 조금 상승폭을 줄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두는 정규장에서 15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탄력을 받은 흐름이 좀 굉장히 급등세였고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